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리스트는 이스트다. 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야당 의원들도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면서 15명 정도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스트다, 그게. 이스트가 뭘까요? 잠시 후에 조수진 차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바뀐 특검 요청서의 이유. 특검을 요청하는 곳, 보통 야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곡절이 뭔지 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이 이스트란 말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직접 취재하신 내용이죠? 글쎄요, 이스트는 이게 빵을 부풀릴 때 넣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예. 이스트를 넣어야만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르죠. 오늘 검찰 한 간부의 총평이었는데요. 이 리스트에 대한 조간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거 혹시 리스트가 아니라 이스트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성완종 회장의 집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분석 중이거든요. 예. 근데 벌써 리스트가 나오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니냐. 이거 혹시 직접 검찰이 확보한 것보다는 어떤 여의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찌라시라고 하죠. 이 증권 소식지에 담긴 내용을 보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검찰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리스트 검찰이 확보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자, 이 장부 얘기, 이 보도 내용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 30쪽 분량의 어떤 로비 장부가 발견이 됐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메모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4-5명 정도. 네. 그리고 여기서 4-5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여당 쪽 사람입니다. 예. 이 외에도 야당 정치인이 7명 내지 8명이 포함이 됐다. 네. 이렇게 담겨 있고요. 이 야당 정치인 중에는 중진 의원 K와 C가 들어있다. K와 C. 네. 이렇게 지금 이니셜이 나온 있습니다. 거군요. 네. 자, K와 C. 근데 K와 C 두 분이 김한길, 추미애, 이 두 분이라는 거는 확정해서 보도는 안 했는데, 이 두 분들이 오늘 발끈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C라고 표기가 되니까요. 네. C 중진하면 보통 삼선 의원인데, 삼선 의원 중에 이니셜이 C인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중진 중에는 C가 추미애 의원밖에 없다. 3선 이상의 중진 가운데 C로 시작될 만한 분들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는데, 3명. 예, 이 중에 추미애 의원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아주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장면을, 발끈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문 방송의 물타기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8시와 8시 반 사이에 무려 7통의 의원님이 아니세요? 하는 엉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방을 떠난 지 17년이 지나서 그렇게 사회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도 이제 어제 그런 확인을 통해서 안 것이고요. 너무 갖다 붙이지 마세요. 소설 너무 쓰지 마세요. 돈을 안 받았다면 정말 이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건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C라는 이름을, 네, C와 이니셜을 썼다는 K가 것. 들어간 것은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한길 추미애 의원과 함께 일했던 비서관들이 한 명 비서관, 전직 비서관이 경남 기업에 취업을 했기 했죠.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더 두 의원이 아주 이 보도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한길 의원의 경우에는요, 저를 포함한 몇몇 야당 중진이 성완종 로비 리스트에 포착됐다는 정보지가 돌고 있는데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서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정남민 보좌관도 저희가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저렇게 김한길 의원실에 17대 근무를 했다가 김한길 의원이 18대 불출마를 하니까 정남민 보좌관은 경남기업으로 홍보팀장으로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19대 때 김한길 의원이 다시 김한길 의원이 아니라 이제 성완종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홍보팀장을 하다가 보좌관으로 이제 옮긴 거죠, 적을 다시. 네. 그 다음에 의원직을 상실했죠. 2014년에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경남기업으로 정남민 보좌관이 인사총무팀장으로 와서 이번에 수사의 핵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물타기라는 논란 얼마든지 야당 쪽에서는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예. 이 김한길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굉장히 전략통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과 함께 일했던 보좌관, 비서관은 굉장히 몸값이 올라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서로 그 영입을 하려고 굉장히 로비전이 치열할 정도인데요. 예, 이걸 두고 이 김한길 의원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굉장히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럴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그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 속에 등장하는 8명의 인물 모두가 다 여권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완종 회장은 이 8명 중 5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준 정황을 아주 생생한 육성으로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야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굉장히 근거도 희박한데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물타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자, 근데 뭐 어쨌든 수사, 뭐 정치권 전부를 다 수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금이 더 많다. 지금 줬다는 액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또 한모 부사장이 갖고 있던 USB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뭐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이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워낙 지하철 인맥이다 이렇게 해서 성완종 회장이 뭐 여러 사람들 야당과도 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겠다고 분명히 했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들여다보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결하겠다는 그런 수사의 가이드라인처럼 들린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야당으로서는 자기네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예. 전전긍긍하고 있고 일단 일부 신문에서 저런 오보성 얘기들이 나왔는데 화들짝 놀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자, 저런 오보인지 아닌지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뭐 그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텐데 흐름이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검찰이 입수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수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저런 보도를 또 치고 나간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완종 회장이 사면됐을 당시 전병헌 최고위원이 보니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었더라고요. 근데 논평을 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논평을 냈었는지 그 부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하태원 차장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의 사면, 이게 다시 한 가지, 야당 쪽에서 왜 물타기 하느냐 이런 어떤 볼멘 소리를 하는 대목인데요. 성완종 회장이 두 차례, 2005년과 2008년 1월 두 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정권에서 두 번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어떤 정권의 봐주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2005년 상황인데요. 강금원, 이학수 등 경제인 31명에 대한 석가탄신일 사면이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전병헌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사면되는 경제인들이 새로운 각오로 기업 활동에 나서서 경제 발전과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 예. 잘된 사면이다. 자, 억울한 사람도 있고 강금원 씨 같은 사람, 억울한 사람 불이익 당했는데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경제를 위해서 한번 분골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 이런 투의 논평이었고 성완종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자, 첫 번째 사면에서는 뭐 전병헌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되는 게 사실 두 번째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사면에서 이 한화갑 의원의 증언이 사실 굉장히 힘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사면이 되더라. DJ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복권이 그 부분 내용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요, 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2005년 5월에 행해진 이 석가탄신일 사면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하는 것은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일이다. 없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사면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데요. 네, 2007년 12월에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지고 2008년 1월 1일자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면은 굉장히 청와대가 주도로 해서 청와대와 사면 대상간이 아주 교감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거죠. 네, 당시에 임동원 신건투 전직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지 2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면이 됩니다. 성완종 회장의 경우에도
그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사면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한화갑 전 의원 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07년 12월에 썼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화갑 전 의원이 당시에 DJ에게 구명 요청을 합니다. 그 사면 복권을 꼭 받아야 되는데 제발 도와달라. 그러니까 DJ가 나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한화갑 전 의원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연락을 해서 사면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한화갑 전 의원이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2006년 말에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청와대 어떤 수석이 전화를 했어요. 한 대표께서 이번에 복권이 되실 것 같다고. 그래. 그 후에 보니까 복권이 안 되더라고요. 2007년 7월 달에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을 뵀을 때 제가 이 복권을 좀 돼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전직 대통령이 힘이 있겠나. 그러나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회가 있으면 부탁하마. 일이 된 거예요. 2007년 말에 12월 29일 날 그 한 대표가 이번에 그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된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금원 회장이 내 복권이 되도록 주변에 많은 그 노력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왜 성완종 회장이 한화갑이하고 같이 됐다고 그런 걸 표현했어요. 신문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되나요? 자,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가 법무부에서 사면을 결정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한화갑 전 의원이 직접 증언을 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었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고소형 강부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MB정부에서 있었죠. 요즘엔 노무현 정부의 성률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네요. 아주 짧은 말인데 노무현 정부의 성률이 자, 이 질문이 저희한테 한 4시 10분경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시 10분경 왔다고 지금 PD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률이라는 말이 뭔가요? 이 성유리 씨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노무현 정부 때 특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3사람의 맨 머리 글자를 딴 조합어입니다. 특사라는 게 특별 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성완종 회장이 2번의 특별 사면, 그것도 아주 특별한 특별 사면을 받은 거죠. 그리고 유병원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사라기보다는 이 한동안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빚이 많았는데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2천억 원 정도의 빚이 탕감됐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 옛 이석기 전 의원, 바로 이 2번이나 특별 사면을 역시 받았었죠. 예.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상고 포기하고 특별 사면을 받았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예. 이 유병원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시에 세모 그룹에서 예. 빚을 탕감받았었죠. 예.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이거 유병헌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뭐가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시에 법정 관리 들어갈 때 거액의 채무를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에서 출자 전환을 해줍니다. 즉, 채무를 지분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출자 전환을 해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2천억 정도의 빚이 탕감되는 결과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왜 의혹이 생기느냐? 결국은 이 법원에서 법정 관리를 하고 비탄관 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관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채권자는 국채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유병헌의 세모그룹에 그 당시 좋은 그런 혜택을 줬을 예. 때 뭔가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번에는 이제 성완종 의원의 사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학건설에서 3억 원을 노무현 캠프에 선거자금으로 줬다, 이런 보도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조순희 차장, 그 부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그 성 회장이 소유했던 대하에서 3억 원이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캠프에 3억 원이 갔다면 이회창 총재의 캠프에는 얼마가 갔을까? 이런 걸 추정해 보면 그것은 글쎄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채널A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성완종 회장의 2번째 사면이 있었던 즈음 2007년 말에 거액의 뭉칫돈이 경남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면, 특히 이 두 번째 사면에서는 문재인 지금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면을 주도하는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수진 차장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뭉치통이 그 당시에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이 됐다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물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였는가 예. 그것이 핵심.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희한한 것은 바로 2007년 말에 뭉칫돈이 경남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그런 거는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선 특검 얘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의 입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먼저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여당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여당 대표가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 과거에 보면은 권력이 개입된 그 권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예. 야당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수사 참 잘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것은 무엇을 가렸다. 이렇게 어떤 공격을 하는데 정권의 사주를 받은 수사다. 이런 그렇죠. 식의 공격도 하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수사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그런 공세를 펴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야당이 요구 나올 것이 여권으로 보기에는 100%다. 라고 계산을 하고 예. 그렇게 돼서 다시 또 그때 특검을 하니 많이 갖고 공세를 끌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 확실시된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기에 아예 선제적으로 그 일반 검찰 조직과 달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최소화해서 이것의 정치적 공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빨리 끝내겠다. 그렇군요.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아, 여야에 다 계산이 있어서 아마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 속내가 뭔지 조수진 차장이 좀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수사의 정당성 확보,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리스트가 검찰에서 지금 불쑥 딱 나오면 야 이거 물타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특검한테 맡기면은 정당성이 확보된다. 예를 그런 들어서 거군요. 이 검찰 수사팀을 지켜보자라고 예. 했을 경우에 아 그러면 검찰하고 뭔가 여당이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회견 이후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을 지목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죠. 여당은 오히려 그런 점을 인식하고 특검하자 예.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선 전에 그렇습니다. 바로 끝내야 된다. 내년 총선 전에 하루빨리 예. 한시라도 빨리 종결해야 된다. 이런 속내가 깔려 있고요. 자 그러면 야당 속내도 궁금한데 야당 속내를 한번 또 같이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우선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야당도 연루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 회장의 인맥이 워낙 그물망이기 때문에 야당도 절대 자유롭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또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성완종 회장이 2번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던 어떤 그런 것까지 밝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특검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 전제하에 계속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장기화시켜서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총선용 시간 끌기 그런 전략도 있다. 여야가 어쨌든 정치 게임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갖고 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지략 싸움을 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